자,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행정상 손해전보는 두 가지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두 가지. 그래서 행정작용, 국가가 어떤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이 손해를 국가에게 청구하는데 국가의 행정작용이 적법한 작용일 때, 예컨대 도로를 개설하거나 공항을 건설하거나 하는 등등해서 국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거죠. 강제로 뺏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그럼에 비해서 손해배상이라는 건 국가의 위법한 작용이죠. 위법한 공무집행 등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이것이 국가배상법이 규정하고 있고, 여기는 토지수용법이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그 중에 일반론으로 문제 1번을 보시면 청원이 나와 있네요. 청원이라는 것은 국가에게 개인이 뭔가 좀 해주세요 라고 민원을 넣는 것을 청원이라고 하는데, 모든 민원 사항을 국가가 다 받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청원 불수리 사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조사나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든가, 또는 2번에 보시면 허위 사실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거나 중상모략하려는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청원 불수리 사항이에요. 그러나 4번에 보면 법률을 개정해달라. 이건 당사자가 민원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은 청원 사항에 해당합니다.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국가배상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2번에 국가배상법 총설. 문제 2번을 봅시다. 다음 중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2번이 정답지 옳습니다. 2번,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없더라도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가? 뭐와 관련된 거죠?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관련된 거죠.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어떤 효력, 유무 등을 판단할 수 있느냐, 행정행위의 어떤 성질을 판단할 수 있느냐, 행정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 둘로 나눠봅니다.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 위법하다라고 전제하고 재판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행정행위의 효력, 무효라고 전제하고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둘로 나눠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관련돼 있어요.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는 일단 유효한 걸로, 국가 공권력이니까 국가 공권력은 일단 유효한 걸로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권으로 취소되든 재판으로 취소되든 행정심판에 의해서 취소되든,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한 걸로 전제하고, 모든 국가 기관들은 유효한 것, 개인들도 마찬가지, 국가기관도 마찬가지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고 행위를 해야 된다. 따라서 무효를 전제로 재판, 예컨대 세금을 때렸는데 세금을 냈다. 내가 너무 많이 낸 것 같다. 이게 행정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 같다 해서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요. 민사소송으로. 그러면 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되어야만 부당이득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거, 이건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선결 문제로, 민사법원이 선결 문제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 효력. 왜냐하면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행정행위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면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무효가 아니라면 이거 효력을
판단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국가배상 청구, 행정행위가 있었는데 이 행정행위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위법하다. 위법하다는 판단할 수 있느냐? 공정력은 효력에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 적법한지 여부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법원이 국가배상 청구 등에서 행정행위가 위법한가는 선결 문제로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될지 여부는 위법성과 관련된 요건이 위법성과 관련된 것이고 행정행위의 공정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선결 문제로서 민사법원이 그 행정행위가 위법하다, 국가작용이 위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해야만 국가배상 청구가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되는데 이 효력의 판단은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면 당연히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제외한 취소 사유에 불과한 이것들을 효력을 거부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건 행정행위 공정력상 선결 문제로서 민사법원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뭐와 관련돼 있죠? 취소 판결이 없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돼 있죠. 위법성의 밑줄. 위법성을 인정하여 선결 문제로 위법성을 인정하여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죠. 이건 공정력과 상관이 없으니까. 다음 3번 지문 정도 확인합시다.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가능한가? 자, 생명 신체 그 사람만 청구할 수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또는 강제 집행에 압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사람 일신 전속적인 걸로 봅니다. 다음 문제 3번으로 가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는데 3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명문의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며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는 인정되지 않느냐? 아니다. 자,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반드시 자기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의무의 근거로는 법에 근거가 있으면 당연하고 법에 없다 하더라도 조리상, 즉 법령상 또는 조리상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되면 그 부작위는 위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지문을 한번 확인합시다.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 갑이 을에게 무허가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형 아파트 입주권 매매 행위, 거기에 밑줄. 자, 아파트 입주권 매매, 시형 아파트 입주권 매매, 이걸 불법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입주권 매매 행위를 해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근데 누가 입혔죠?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 거기에 밑줄. 여기 국가배상 청구, 우리 뒤에도 배우지만 국가배상 책임은 그 요건이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일단은 공무원이 행위를 해야 되죠. 행위 주체는 공무원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공무와 관련되어야 된다. 그리고 당해 행위를 한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위법한 행위여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국민에게 발생해야 된다. 자, 이러한 요건이 갖춰져야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 직무 관련성. 이 직무 관련성은 외형 이론이라고 하죠.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속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본다. 즉, 이 행위를 한 공무원의 주관적 의사, 이건 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직무 관련성에 관련된 쟁점입니다. 이 시청, 구청 공무원이 시형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 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객관적으로 봐도 아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란 얘기예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직무 관련성과 관련돼서 시험에 아주 빈출되는 내용이니까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과 시형 아파트 입주권 매매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부정된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문제 4번으로 갑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되느냐. 이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권 안날로부터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
위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개의 기간이 있어요. 자, 있은 날, 이게 기본적으로 5년이라고 했죠. 그러한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그럼 안 날은 앞에 있는 건 이거보다 좀 짧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절반하면 3년이에요, 3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서 테마 3번의 국가배상법상 그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문제 5번 국가배상법 2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는데 굉장히 유명한 판례이죠. 3번 질문은 군산의 그 유흥시설의 종업원들이 화재가 나서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화재 경보기나 그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 이런 것들이 소방로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돼 있어서 너무 공무원들이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죠. 잘못한 공무원은 2사람입니다. 군산 유흥업소의 화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하는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 손해에 대해서 국가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국가 배상 책임. 이에 대해서는 둘로 나눠요. 자,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공무원이 과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공무원은 2사람입니다. 하나는 구청 공무원, 그리고 소방 공무원. 그 시설을 막 불법 개조하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에요. 불법 건축물. 구청 공무원이 그걸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과실이 있어요. 직무와 관련해서 과실이. 소방 공무원도 마찬가지. 그 소방 대피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다 미리미리 소방 조사가 정기적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발견을 했으면 그걸 시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과실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느냐, 화재 손해가 발생했느냐, 즉 인과관계, 과실만 있다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과실에 의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의 어떤 불법 건물, 불법 개조 이거 다시 원상복귀해라 이런 것과 화재 사이에는 우리 판례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청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 청구는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방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게 소방시설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 손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다. 2개 나눠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3번 지문에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거기에 밑줄. 자, 누군가를 잘 봐야 돼.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이쪽이잖아. 소방공무원이 아니고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 시설 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의 식품위생법상 취할 조치를 게을리한 주의의무 위반, 과실행위와 그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했죠. 없다. 존재한다라고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1번, 2번 질문도 한번 확인하겠어요. 1번 질문.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거기에 밑줄. 기간을 정해서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또 재임용하고 합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학생들을 잘 가르쳤고 논문도 많이 쓰고 연구 실적도 훌륭하고 교수로서의 어떤 자질을 제대로 보여줬는가 이걸 가지고 재임용 판단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재량이라는 얘기예요. 재임용을 할지 여부는 재량. 그래서 첫째 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평가되어 그것이 불법 행위가 됨을 이유로 국공립교원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당해 재임용 거부가 국공립교원 임용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된다. 그렇죠.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 고의과실에 의한 인과관계 있는 행위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된다. 옳습니다. 2번 질문.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리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명시적으로 상급기관이 국회가 행정부에게 너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넘버 2에 해당하는 형식적 의무의 법률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법규명령, 대통령령이나 부령 만들어라. 그래서 시행해라. 했는데 싫다,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위법한 거죠. 단순히 위법한 걸 넘어서 헌법 질서에도 어긋난다. 위헌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옳습니다. 다음 문제 6번으로 가요.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법원의 재판의 밑줄. 법원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 쉽게 말하면 판사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판사가 법을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거나 해서 잘못된 재판,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이 사람 무죄인데 잘못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가. 자, 판사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판사가 나중에 좀 항상 그 뒤에 보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그 뭐 살인의 추억에도 나왔던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도 진범 엉뚱한 사람이 십 년 동안 갇혀서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나중에 진범이 나중에 밝혀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재판인 게 이제 밝혀지면 항상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느냐? 반드시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여야 돼요. 위법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판사가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현재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잘못됐다고 해서 거꾸로 돌아가서 위법하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럼 판사가 마음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죠. 사법권의 독립, 양심과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가 한 작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다음 중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4번. 직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은 외형 및 공무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한다라는 것이 통설 판례인가? 앞에까지는 맞았죠. 이 직무 관련성, 직무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만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데 이거는 외형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이 당의 공무원이 주관적 의사,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이런 일을 수행했느냐, 그 주관적 의도,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뒷부분이 틀렸어요. 다음 문제 8번으로 갑니다.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1번. 구청 공무원의 시형 아파트 입주권 매매 행위. 아까 설명했죠? 구청 공무원과 시형 아파트 입주권 매매 행위는 서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 아무리 선회해서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직무에 전혀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질문 중에 3번, 4번을 한번 확인합시다. 3번.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된다. 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국가배상은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돈 내놔라 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겁니다. 손해가 100이 났다. 근데 이런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손해는 100이 났지만 똑같은 행위에 의해서 이득도 있다. 이득이 20이 있다.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손해가 100이 났지만 그 똑같은 행위에서 이익도 조금 있었다. 20. 그러면 이걸 빼가지고 80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손익 상계라고 합니다. 서로 쌤쌤한다. 이게 상계라는 건 쌤쌤한다는 얘기예요. 손해와 이익을 쌤쌤해서 공제한다. 공제해서 남는 금액이 실제 손해가 된다. 이게 실손해. 실손해를 청구하는 거. 실제 손해. 형식적인 손해이고
실제 손해를 청구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빼야 된다. 공제해야 된다. 다음 4번 지문에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이중배상이 금지된다.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무원이 군인이나 경찰관, 향토예비군 이런 사람들이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무래도 생명신체에 해를 받을 위험성이 크잖아요. 전투 훈련 중에 옆에 동료가 잘못 오발 사고가 나서 다칠 확률이 높고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 다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내가 손해를 입었다. 오발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다 국가배상 청구하면 국가 재정이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국가배상 청구를 막아놨습니다. 그럼 왜 이중배상이냐? 연금을 받는다냐, 연금. 연금으로 배상을 하고 국가배상은 못한다. 그 연금도 받고 국가배상도 하면 이중으로 배상받는 거다. 이건 허용할 수 없다. 이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고 국가배상법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합헌입니다.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가 이제 막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막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좀 고통을 분담하자 그런 관점에서 희생을 경찰 공무원이나 군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굉장히 작아요. 국가배상 액수가 더 큽니다. 실제 손해도 전보받지 못하고 쥐꼬리만큼 연금 받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손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불합리하죠. 근데 헌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헌인데 헌법이 개정되면 이 이중배상 금지 원칙 규정도 삭제될 겁니다. 근데 현재는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인, 경찰 공무원, 예비군 이런 사람들의 이중배상은 금지된다. 예컨대 여러분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예비군 훈련 가서 사격 뭐 이런 훈련하다가 동료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다쳤다. 그럼 국가배상 청구 못하게 돼요. 조그마한 연금만 받고 끝나게 됩니다. 자, 일단 현재로서는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유효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문제 9번으로 갑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어요. 카투사 구성원 등의 공무집행 중 행위와 이들이 소유 점유 관리하는 시설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가? 카투사는 어디 소속이죠?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미군 부대에 파견가 있는 것 뿐입니다. 소속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공무원이에요. 대한민국 공무원.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공무원이 잘못했다.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혔거나 또 자기가 관리하는 영조물을 제대로 소홀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당연히 대한민국이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3번 확인합시다. 2번.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를 국가나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다. 옳고. 3번 질문. 청소차 운전수 그리고 통장 등은 공무원에 포함되지만 의용소방대원, 시형버스 운전수 주의하세요. 청소차, 쓰레기 청소하는 그 청소차 운전수는 공무원에 해당해요. 국가배상 책임을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 그러나 이 두 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의용소방대원, 완장차고 밤에 뭐 밤 지킴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산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 공무원의 숫자가 적으니까 산불은 굉장히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러 들어간 사람들,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시형버스 운전사. 이 버스를 돈 내고 타는 거잖아요. 사경제 주체와 구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과 시형버스 이것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얘네들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문제. 판례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 판시한 것에서 기역과 니은, 시형버스 운전수, 의용소방대원 이 두 개 아주 자주 나오니까 이 두 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들은 공무원에 해당해요. 다음 11번 문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비권력적 행위는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 국가배상 책임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다 포함되고 전체가 다 포함돼요. 공법상, 이 공법이잖아요. 공법 관계에서 발생한 거라면 묻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직무 관련성과 고의 과실 이런 것만 요건이지 나머지는 요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권력적 작용이냐 비권력적 작용이냐 이거 묻지 않아요. 위법하다면 인정이 된다. 다음에 12번 문제. 다음 중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국가 등이 배상한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는 가해자인 공무원에게 구상하여야 하는가? 아니죠. 공무원도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다가 잘못은 했지만 만약 이걸 다 구상한다면 공무원이 복지부동하겠죠. 적극적으로 공행정 작용을 펼치지 않고 야 내가 하다가 잘못하면 손해면 내가 왕창 뒤집어 쓰는데 복지부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상권 행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사건을 따져보고 얘한테 구상권을 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재량으로 돼 있습니다. 재량으로. 특히나 우리 해석론상 어떻게 하죠?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죠. 단순한 경과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상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지문 같이 확인하면 직무행위의 범위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 묻지 않는다. 공법 관계에서 발생한 거라면 묻지 않는다. 옳습니다. 다음에 그 끝장 이론의 정리들이 잘 돼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다음 테마 4번으로 갑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헌법과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신분으로 옳지 않은 것,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져올 만한 그런 작업 환경, 근무 환경에 속하는 거예요. 경찰 공무원이나 군인이 대표적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자들이 여기 포함돼요. 그래서 군무원, 그렇죠. 군무원 근무하다가 부대 내에서 잘못해서 다칠 수도 있는 군무원, 예비군 대원, 경찰 공무원 여기 해당하는데 공익근무요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번. 국가배상법 2조의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에서 4번이 틀렸는데 공무원에 중과실이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단순한 과실이 있어도 국가배상 책임은 성립해요. 그럼 중과실은 어디서 나오죠? 중과실은 자, 당의 공무원이 국민에게 고의나 과실, 단순한 경과실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국민은 국가배상 청구권을,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때 국가나 지자체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국가배상 책임.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당의 이런 행위를 한 가해 공무원, 이 가해 공무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려면 반드시 고의나 중과실이어야 돼요. 자,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국민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선택적 행사. 만약에 단순한 과실이다. 그럼 이건 행사할 수 없고 국가배상 책임만 물을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경과실이라면 이것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 그럼 이거에 추가해서 플러스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합니다. 또 중과실이 하나 더 나오죠.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을 했다. 얘가 잘못해서 대신 배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돈 내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구상권이에요. 구상권 행사는 언제? 역시 고의나 중과실일 때에만 구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얘가 단순한 과실일 때에는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과실 부분은 두 개에 걸리네요. 피해자인 국민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가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고,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요건이 될 때만 중과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로 가요. 공무원의 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서 4번이 옳은 정답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렇죠. 중과실이 있다면 가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옳습니다. 4번. 그다음에 1번 지문과 2번 지문은 좀 이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의 책임설과 자기 책임설이 있어요. 국가가 행위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행위를 했는데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거, 이 성질에 대해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대신 책임지는 거다. 대신 책임을 지는 거다. 이게 대의 책임으로 보는 대의 책임설이고, 아니다. 이 가해 공무원은 나의 손발이다. 국가의 손발. 내 손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타격을 가하면 손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책임이란 얘기예요. 얘는 얘의 기관, 손발이기 때문에 국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 국가 자체가 불법 행위를 한 거다. 자기 책임설. 두 개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논리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번 지문을 보면 대의 책임설, 대신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 아니죠. 자기 책임설에 의할 때 불가능한 거죠. 내가 한 거니까 타인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니까 구상할 수 없는 것이 된 거예요. 자기가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구상할 수 없다. 자기 책임설에서 구상권을 부정하게 됩니다. 2번 질문을 보면 자기 책임설에 따를 때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의 법적 성격은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자, 자기 책임설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어요. 대의 책임설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대신 내가 책임졌으니까 네가 행위했으니까 돈 내놔라. 일종의 부당이득으로서 대의 책임설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그 앞에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기 책임설과 대의 책임설을 바꿔놨다.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테마 5번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16번 문제를 봅시다. 국가배상법 5조에 따른 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서 2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2번을 먼저 봅시다. 국가배상법 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 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이나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사고 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라면 도로관리청에 의하여 노선 인정 기타 공용 개시가 없었더라도 이게 키워드예요. 공용 개시가 없었더라도 거기에 밑줄 영조물이라 할 수 있느냐? 국가가 도로도 영조물인데 도로가 영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공용 개시가 있어야 된다. 공용 개시를 하지 않는데 일반 시민들이 도로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걸 국가가 모를 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관리 안 했다고 해서 영조물 책임진다? 곤란하잖아요. 국가가 이걸 도로로 제공을 해야 돼요. 공용 개시를 하면 그때 이제 관리 의무가 있는 거고 관리 의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영조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공용 개시가 필요하다 기억하시고 나머지 1번 지문과 4번 지문을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지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란 곡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영조물에 하자가 있어야 영조물 책임이 성립하는데 그것은 언제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냐?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하자가 있다라고 봅니다. 밑에 4번 질문을 보세요.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 이것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만 갖추면 된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같은 지문입니다. 다음 17번 문제. 국가배상법 5조 영조물 책임이죠. 틀린 것은 1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국가배상법에는 영조물 점유자의 면책 규정이 있는데 반해서 아니에요. 국가배상법에는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면책 규정 없어요. 민법에는 면책 규정이 있다. 점유자는 면책된다라는 민법.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어쨌든 민법에는 면책 규정이 있는데 국가배상법에는 없다. 다음 18번 문제.
곡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점유 관리자가 그에 관한 관리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관리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가? 이 말이 꼬였는데 일단 도로에 고속도로 같은데 어떤 그 화물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100km 이상으로 고속도로 달리는 차들이 그 화물 피하느라고 핸들 틀다가 사고가 날 수 있죠. 영조물 책임이 성립합니다. 영조물 책임. 단 전제가 있어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화물이 떨어져서 CCTV나 이런 걸로 보고 또 신고가 있고 해서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그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관리 가능성이 전혀 없다. 화물이 떨어지고 1분 만에 뒷차가 부딪혔다. 1분 동안 그 관리사무소에서 가가지고 그걸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관리 설치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걸 제거할 관리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영조물에 하자가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말을 꼬아서 출제를 했죠. 다음 19번 문제로 갑시다. 영조물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사실상 관리 중인 영조물은 공공목적의 영조물에 포함될 수 없는가? 법률상 관리를 하든 사실상 관리하든 그 영조물의 설치, 관리 주체는 영조물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관리까지도 포함합니다. 다음은 4번 지문 정도 볼까요? 국유 일반재산, 옛날은 잡종재산, 일반재산은 국가배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사법관계가 되는 거죠. 사법관계. 일반재산은 국가의 일반재산과 관련된 건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공법인 국가배상법은 적용하지 않아요. 다음 20번 문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1번이에요. 1번. 국유 임야. 국유 임야는 일반 재산이에요. 이건 사법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따 잠시 쉬고 나머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